안녕하세요. 진아이스입니다. 며칠 전에 아는 지인이 저한테 묻는 거예요. 진아이스님 지금 1억 있으면 부동산 사실 거예요?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1초도 생각 안 하고 당연하지. 그랬어요. 얼마 전에 제가 5천만 원 정도 가지고 계시면 조금 더 공부하면서 투자금을 모으는 시간으로 가지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1억 정도라면 그런데 지금 시장 분위기가 하락이 더 될 것도 같고 금리도 여전히 높고 또 너무나 오랫동안 보합장으로 들어갈 것 같은데 왜 사라고 하냐? 자기는 살 건가? 제가 이거를 어떤 마음으로 당연하지라고 말을 했냐면 우리 아들이 이제 직장 생활한 지 사회초년생 1년 됐어요. 제 눈에는 아직도 완전히 어린아이 같은데 그 고사리 같은 돈으로 일해서 번 돈이에요. 정말 피 같은 돈이죠. 1억 결코 작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아들한테 그렇게 힘들게 일해서 번 돈 1억, 1억에 꼭 투자했으면 좋겠어 하는 마음으로 당연하지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저는 이런 시장을 겪어봤어요. 그냥 겪어봤냐? 아니요. 이런 시장에 나가서 물건도 보고 계약도 했거든요. 제가 정말 보합이 길어서 정말 이제 부동산은 다 죽었어. 그런 시기에 학군지 한가운데 가서 아파트를 보는데 와, 어쩌면 그렇게 매물이 많아요? 지금하고 똑같아요. 매물이 쌓여도 그렇게 많이 쌓여 있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빈집이 새 아파트로 이사를 가는데 집을 못 팔아서 집을 비워놓고 그냥 이사 갔어. 저도 그래봤기 때문에 그 심정을 알거든요. 오죽하겠냐고요. 근데 시장이 그랬어요. 그런데 저는 무서웠냐? 아니요. 그 입지의 가치를 분명히 알고 있고 그 가치 대비 이 가격이 얼마나 저렴한지를 아니까 두렵기는요. 마음껏 물건 실컷 보고 그리고 골라서 살 수 있었고 가격 흥정도 내가 매수자 우위 시장이니까 마음껏 막 깎고 그렇게는 아니고요. 소장님이 중재해 주시는 선 안에서 가격도 적당하게 조정하고 전 더 좋았던 거는 가격보다 제가 실거주할 집이었거든요. 마음껏 집을 고칠 수 있는 그런 기간을 충분하게 받았어요. 그런 여러 가지 장점을 잘 살리면서 집을 매수를 했죠. 재개발 물건도 그때쯤에 매수를 했었고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디나이스가 샀으니까 다음 해에 올랐냐? 아니요. 공급도 많았고 당장 오를 만한 그런 시기 아니었어요. 제 필요에 의해서 이사했지만 충분히 저렴하다고 생각하고 이사를 했는데 한 2년 반? 3년이면 그 정도 지나서 정말 한 2년 반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동안 못 오른 것까지 정말 미친 듯이 올라줘서 지금 다시 조금 내렸지만 이미 제가 산 것보다는 2배 반 이상 비싼 가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모든 시장이 똑같이 반복된다? 그건 아닐 수 있지만 가격이 충분히 매력적이다 싶을 때 그리고 충분히 입지 공부가 됐다면 지금 시장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해서 후배가 부동산 사시겠어요? 1억 있다면 하자마자 당연하지를 외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두 번째 질문 들어오더라고요. 여러분 같으면 무슨 질문할 것 같아요? 디나이스님 그러면 무슨 부동산 사실 건데요? 바로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그때는 바로 대답을 못했어요.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아들이 피땀 흘려서 모은 돈 한 3년 이상 모아야지 1억 모으지 않겠어요? 혼자 모으려면? 월급 받아서 와 1억 모으려면 도대체 한 달에 300씩 모아야 3년이거든요. 최근에 수강생 중에 신혼부부가 1년에 1억을 모았더라고. 고위 공무원도 아니고 전문직도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공무원이거든요. 대단해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어떻게 살았는지가 보여서 정말 대단하다 생각했어요. 부부가 한 사람 월급을 꼬박 모았을 때 한 3년 걸려요. 그렇게 힘들게 모은 돈 1억인데 그냥 이거 사! 라고 쉽게 답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요즘 눈여겨서 보는 거 뭐냐면 이거 하세요. 1억 있으면 바로 줍줍. 줍줍이 뭔지 아예 그 개념도 모르시는 분 또 있죠. 디나이스 채널이 그렇잖아요. RR이 뭐예요? 이것도 질문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지만 저는 그런 거 무시하지 않습니다. 정말 부동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조차도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제가 하나하나 알려드리는 거. 그게 바로 지나이스 채널이거든요. 줍줍. 줍고 줍는다 해서 줍줍이에요. 우리가 아파트를 분양하면 뭐 1순위, 2순위, 뭐 예비 당첨자 뭐 이런 것까지 다 하잖아요.
미분양은 1순위 순위 뭐 2순위 순위까지 했는데도 분양이 안 됐어. 그렇게 해서 남아있는 물량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남아있는 물량들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동호수의 주인이 정해지지 않은 물건이에요.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계약 기간까지 다 끝났고 분양도 끝났는데 계약을 안 한 거죠. 그래서 미계약분이라고 보통 하기도 하는데 요즘은 이 케이스가 되게 많아요. '설마 되겠어?' 하는 마음에 그냥 넣어 봤다가 덜컥 당첨이 된 거예요. 그래서 물론 마음이 변심해서 못할 경우도 있지만 하고는 싶은데 아무 생각 없이 청약을 넣었는데 돈이 없는 거죠. 계약금조차도 그 기간 안에 마련을 못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미계약이 되거나 특공 같은 것을 신청했는데 실제 자기 자격 요건이 안 되는데 신청을 해 가지고 자격 미달로 이렇게 나오는 물량들이 있어요. 고거를 따로 모집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좋은 점이 있어요. 어떤 점이 좋은지 한번 살펴볼까요? 줍줍 이런 점이 정말 좋습니다. 첫째, 이미 분양이 끝났고 청약 경쟁률 다 나왔고 또 사실은 청약 시점에서 한참 지나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세가 이미 상승돼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실제 시세 대비 지금 원래 분양가로 분양을 받다 보니까 얼마나 싸게 내가 이거를 정말 로또처럼 청약받게 되는지가 다 나와 있어요. 가밀 푸르지오 마크베르 난리 났었죠. 여기 통장이 57만 한 7천 개 들어왔고 경쟁률이 28만 8천 대 1? 어마어마하죠. 왜 그러냐면 지금 시세가 10억인데 분양가는 5억 8천이었어요. 사실 이게 거의 지금 전세 시세거든요. 그러니까 당첨되기만 하면 계약금만 낼 능력만 있으면 요 물건 같은 경우는 실입주해야 되는 경우도 아니었고 전세를 놓을 수도 있어요. 전세만 놔도 바로 투자금, 계약금조차 회수되는 구조였단 말이에요. 두 세대에 분양하는 건데 그렇게 많이 몰렸어요. 아니 경쟁률이 그렇게 높은데 되겠냐. 처음부터 무조건 안 될 거다. 그 확률만 따지면 사실 줍줍은 할 수가 없어요. 특히 좋은 곳. 그렇지만 그만큼 가치가 있는 곳이니까 넣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럼 이런 줍줍 누구나 할 수 있다는데 자격 요건을 정확하게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둘째, 줍줍 자격 요건. 보통은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너무 좋지 않아요? 청약 통장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가점이 높으냐 낮으냐 따질 필요도 없겠지요. 그래서 정말 좋아요. 게다가 당첨 후 계약을 포기해도 페널티도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죠. 해 보는 거 자체에는 크게 무리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줍줍 어디서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한번 볼까요? 제가 지금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그냥 구글 검색창에 뭐 네이버도 상관없어요. 청약홈 요렇게 치고 들어가시면 한국 부동산에서 하는 주택 청약 홈에 이렇게 바로 들어가실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보시면 여기 청약 일정 및 통계 요 탭을 보시고 이 탭에서 청약 캘린더 클릭해 보시면 요렇게 청약 캘린더가 나오게 돼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거 뺄 수 있는지 모르시더라고. 내가 불필요한 오피스텔, 공공지원 이런 거 빼고 아파트 중에서 특별 공급 1순위, 2순위 빼고 내가 궁금한 건 무순위야. 뭐 임의 공급도 뭐 뺀다고 할게요. 취소 재공급도 사실 같은 맥락이니까 같이 볼게요. 요렇게 보시면 되고요. 요걸 사실 지역도 선별할 수가 있어요. 나는 서울만 볼 거야. 요렇게 하시면 서울만 남는 거예요. 나는 경기도까지 봐야겠어. 경기도 키를 넣으니까 조금 늘어났죠. 요렇게 나오고요. 여기서 내가 궁금한 걸 하나 클릭을 해보잖아요. 그러면 자세한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와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요것만 후루룩 청약 접수 언제네 요렇게 보고 넘어가시는 것도 괜찮지만 정말 내가 관심 있다 하면 요 모집 공고문을 꼭 클릭해서 보세요. 클릭하시면 다운 받으셔서 꼼꼼히 읽어보시면 돼요. 무순위 공급 일정, 당첨자 발표, 또 계약일 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잔금 일자예요. 잔금 일자까지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내가 청약이 되고 나서 잔금 시까지 잔금을 준비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아까 말씀드린 가밀 푸르지오 마크베르 같은 경우는 전세가가 이미 너무 높고 전세를 세팅할 수 있어서 계약금 외에 다른 돈이 필요 없었지만 또 다른 곳은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잔금일을 꼭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기만 해 보이는 줍줍도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뭐냐면 잔금 일자가 굉장히 빠듯해요. 그래서 자금 계획이 선행돼 있지 않으면 그 좋은 것에 당첨이 되고 나서도 계약을 못 하는 수가 있어요. 정확하게 계약금이 얼마고 언제까지인지. 가밀 프루조 마크베르 같은 경우는 계약금이 20%였거든요. 그래서 1억이 넘는 돈이 필요했어요. 이렇게 계약금이 얼마고 언제까지 납부를 해야 되고, 그리고 잔금은 언제인지, 그리고 전세를 놓을 수 있는지 없는지, 또 내가 실입주를 해야 되는지 아닌지, 전매 제한은 있는지 없는지, 요 부분을 꼼꼼하게 꼭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제가 1억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거 한 최근에 한 5개월 전인가 영상을 또 찍었어요. 사실 저는 그곳에서 한 5억 정도 선에서 분양하는 입지 좋은 곳 25평 아파트 청약 넣는 것도 지금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거기에 보시면은 어떻게 자금을 준비하는지, 그리고 돈을 어떻게 모아가는지, 그리고 돈을 모아서 어느 정도 대출을 일으키고 입주를 하게 되면 갈아타기는 어떻게 준비하는지까지 꼼꼼하게 영상에 나와 있어서 따로 여기서 또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줍줍 준비하시면서 청약을 같이 준비하시면 어떨까? 그 영상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링크 올려드릴 테니까 꼭 한번 보세요. 1억 가지고 지금 지나이스라면 아들에게, 딸에게, 또 사랑하는 조카에게 이렇게 하라고 조언한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줍줍 해보세요. 특별하게 자격 요건이 필요 없어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능하고요. 청약 홈에서 너무나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도 꼼꼼하게 입주자 모집 공고문까지 일일이 체크해 보시면서 자금 계획도 꼼꼼하게 하시고 입주해야 되는지 아닌지까지도 체크 꼭 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잔금일 체크 필수입니다. 그리고 1억으로 청약할 수 있는 5억 선의 25평 수도권 아파트 청약단지까지 같이 한번 검토해 보세요. 여러분, 1억 결코 작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땀 흘려서 힘들여서 쓰고 싶은 거 안 쓰면서 모은 돈이에요. 그렇지만 그냥 가지고 있으면 그냥 1억이잖아요. 이참에 줍줍이나 청약 알아보시고, 또 청약 금액대만 맞춰서 알아보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기본적인 입지 공부 필수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못하더라도 차근차근 알아보면서 공부하시면서 가는데 마음에 드는 단지가 없다. 그러면 예금해 놓은 상태에서 그냥 가져가시면서 계속 알아보시는 것도 당연히 됩니다. 그렇지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는 거, 그것만 아니면 돼요. 공부하면서 지금 부동산 시장 면밀히 살펴보고, 아직은 아니다 싶으면 기다리면서 공부하면서, 지금이다 싶으면 백방으로 알아보고 피 같은 돈 넣어야 되는 거니까 공격적으로 추진해 보는 것도 제가 응원해 드립니다. 아주 기본적인 기초부터 투자, 내 집 마련까지 재개발은 지나이스하고 함께 해주세요. 제가 꼭 필요한 정보들로 여러분 내 집 마련하는 거, 또 투자하는 거 도와주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미라클.